안녕하십니까. 자동화 실무 채널입니다. 이번 13강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공합 기술을 정리해보고 특히 각종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항목 중심으로 요점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채널은 일반인들이 보는 채널도 아니고 심심풀이로 보는 채널도 아닙니다. 소수의 인원이겠지만은 자동화를 배우려는 학생들이나 자기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엔지니어들이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조금이나 마포템이 되드릴까 해서 요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합니다.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정답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예로 윤활기에 관한 문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중 공합장치의 윤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 항목에 만약에 윤활기가 있다 그러면은 삼적 동자도 맞히겠죠. 근데 항목에는 윤활기가 없습니다. 영어로 루브리게이터로 표시를 하거나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윤활기가 압축 공기 속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원리는 다음 중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적당히 개요만 알면은 어렵다 그 얘기죠. 즉 시험은 누구나 맞히라고 내는 게 아니다.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특히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6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전기기능장을 보면은 2012년도 이전에는 합격률이 60%, 50%, 낮을 때 40%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낮을 때는 3%, 100명이 봐서 3명이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6%, 8%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소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합격자 수를 정해놓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내면을 보면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빙자한 상대평가다 이런 표현을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용접식 압축기가 공합에너지를 압축하는 원리는 다음 중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보일리 법칙이죠. 또는 반대로 공합의 기본 법칙은 다음 중 어느 법칙에 해당되는가 라고도 물어봅니다. 과거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사례도 있죠. 또 이제 보일리 법칙은 압력과 최적은 서로 반비례한다. 이렇게도 또 이제 압력과 최적은 서로 반비례하는 원리는 다음 중 무슨 법칙이냐라고도 문항에서 제시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공합 기술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또는 공합 기술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런 형태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 이때의 정답은 공합 기술의 단점이라든지 또는 이제 유압 기술이나 전기 동력의 장점, 문제가 되려면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2강을 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합 시스템에 공급하는 작동 압력을 설정하는 밸브는 다음 중 무엇이냐라는 문제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정답은 감압 밸브입니다. 영어로는 리디싱 밸브라고 하고 관용사로는 레귤레이터다라고도 지칭을 하죠. 근데 공합이 아니고 유압 시스템에서 실린더에 공급하는 작동 압력을 설정하는 밸브는 릴리프 밸브입니다. 그건 유압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번째, 유공합 액추에이터의 속도 조절은 다음 중 무슨 항목을 조절하는가 이런 문제도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요소다. 다섯 번째, 다음 중 압축 공기의 수분을 제거할 수 없는 기기는 뭘까요? 정답은 4번이죠. 냉각기도 수분 제거를 합니다. 냉각기의 주목적은 압축 공기 중에 온도를 떨어뜨려서 사용 온도로 낮추는 게 목적이지만은 온도가 낮아지면 이슬점 변화로 수분이 응축이 돼요. 그래서 제거가 되고 에어드라이어는 주 목적이 수분 제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 메인라인 필터나 공합 필터는 이물질 제거가 주 목적인데 수분을 원심 분리해서 응축 제거를 시킨다.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는 얘기죠. 다음 공합 조정 유닛에 관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공합 조정 유닛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또는 공합 조정 유닛의 설치 위치는 또는 사용 목적은 이런 형태로 많이가 제시가 되고 여기서 이제 공합 조정 유닛이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KS 명칭이고 시험에는 서비스 유닛 또는 FR 세트 표현이 달라질 수도 있다. 주의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공기 압축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용접식 압축기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제 터보식 압축기를 넣는다든지, 또 다음 압축기 중에서 가장 높은 압력을 얻을 수 있는 압축기는, 또 가장 대유량을 얻을 수 있는 압축기는, 가장 소형으로 제작 가능한 압축기는, 이런 형태로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그 얘기. 여덟 번째, 공압 냉각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곳은 어디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공기 압축기 다음 단이다. 그리고 도면 기호에 관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저는 5강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참조를 하셔야 돼요. 상당히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체계가 있다. 원은 회전운동기기를 나타낸다. 원의 정삼각형이면 공기압축기고 역삼각형이면 공압 모터를 뜻한다. 보조기기는 모두 외형틀을 마른 목골로 나타낸다. 필터는 점선, 오일 미스트 세퍼레이터는 이중 필터 구조이기 때문에 이중 점선, 냉각기는 열을 낮춘다 해서 화살표, 공기 건조기는 건조제식이 병렬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선으로 표시하고, 윤활기는 벤츄리올리로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기 때문에 점선 하나를 찍는다. 이런 의미로 키워드를 가지고 기억을 하시라. 그래야 안 헷갈린다 그 얘기예요. 정사각형은 압력 제어 밸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개의 직사각형으로 표시되는 도면기호는 유량 제어 밸브 중에 하나고, 두 개 또는 세 개의 직사각형은 방향 제어 밸브다. 도면기호 체계입니다. 열 번째, 압력 제어 밸브에 관한 문제도 쏠쏠이 나온다. 다음 중 공압용 압력 제어 밸브가 아닌 것은 해서 유압용 압력 제어 밸브를 넣는다든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공압장치의 작동 압력을 설정하는 밸브는 뭐냐, 또는 액추에이터의 순차 제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 시퀀스 밸브죠. 이런 부분에 정리가 필요하다. 유량 제어 밸브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다음 중 유량 제어 밸브가 아닌 것은 해서 이제 압력 제어나 방향 제어, 또 기타 방향 제어 밸브를 항목에 추가한다든지, 또 다음 중 실린더의 속도 제어 밸브에 사용되는 밸브는 무엇인가?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 KS 명칭, 속도 제어 밸브라고 그러죠. 실린더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삼형식이 있습니다. 미터인, 미터아웃, 블리드오프. 블리드오프는 이제 공압에서는 쓰이지 않지만은 속도 제어 방식 중에 하나죠. 또 이 문제도 실제 출제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중 실린더의 속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밸브는 하나밖에 없죠. 급속 배기 밸브. 또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요소는 뭐냐? 유량이다. 이런 문제도 많이 제시된다. 12번째, 실린더 속도 제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린더로 공급되는 유량을 조절하여 속도를 제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미터인 제어죠. 실린더 노드 선단에 인장 하중이나 또는 저항 하중에 관계없이 안정된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속도 제어법은 미터 아웃이다. 또는 미터인 속도 제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또는 미터 아웃 속도 제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런 형태로도 충분히 제시될 수 있다. 13번째, 실린더가 저속, 특히 50msec 이하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스틱슬립 현상이라고 하죠. 이유는 압축성 유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 소위 유압에서는 비압축성 유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틱슬립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틱슬립의 방지 대책으로는 속도 제어를 미터 아웃으로 한다. 부하율을 낮게 하거나 작동 압력을 높인다. 하이드로 체크를 사용하거나 공유 변환기를 사용한다. 가장 이상적인 대책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이드로 체커 실린더의 원리를 보고 가겠습니다. 하이드로 체커 실린더는 공압 실린더와 유압 실린더를 그림과 같이 직렬이나 또는 병렬로 조립한 구조의 형태의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방향 제어는 공압으로 하고 속도 제어는 유압 부분에서 합니다. 즉 공압 실린더를 방향 제어를 하게 되면은 노드 선달에 유압 실린더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유압 실린더를 밀고 가겠죠. 이때 노드 측의 압유가 헤드 측으로 이동을 해야 실린더가 전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속도 제어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노드 측의 압유가 헤드 측으로 이동하는 양의 비례해서 실린더가 움직이니까 저속에서도 균질한 속도를 얻어낼 수 있는 실린더다 라고 합니다. 14번째, 방향 제어 밸브에 관한 문제. 단동 실린더나 일방향 모터의 방향 제어에 적합한 밸브는 다음 중 무엇일까? 3포트 밸브죠.
복동 실린더나 양방향 모터의 방향제에 적합한 밸브는 4포트 밸브나 5포트 밸브다. 중간 정지를 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밸브는 3H 밸브죠. 3H 밸브에는 세 가지 형식이 있다. 세세적으로 이제 중간 정지 상태에서 동력이 제거시키는 밸브의 형식은 뭐냐? 압력을 가해서 정지시키는 형식은 뭐냐? 공기를 불록시켜서 정지시키는 형식은 뭐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주밸브에 관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포피식 밸브의 장점이 아닌 것은, 또는 스풀식 밸브의 장점이 아닌 것은, 또 밸브의 작동 방식에는 직접 작동식과 파일럿식이 있죠. 요 관계도 정리가 돼야 되고, 또 도면기호에 관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정리가 필요하다. 주밸브, 요거는 이제 앞부분에 설명을 뺐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밸브 내에서 실질적으로 유로를 전환시키는 기구를 주밸브라고 그래요. 주된 밸브다.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먼저 포피식이 있어요. 포피식은 밸브 몸통이 밸브 자리에서 직각 방향으로 이동하는 구조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몸통인데 여기에 지금 이 형태가 포핏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작력을 주면은 직각 운동을 한다. 이 밸브는 구조가 간단하고 누설 방지 역할을 하는 실성이 양호하고, 또 이 복귀 스프링이 파손되어도 이 부분에 이제 다시 초기 상태로 원위치 않은 복귀 스프링이 달려 있을 텐데 유치압으로 자동으로 밸브가 닫혀버린다. 가동 부분의 이동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개폐 속도가 빠르다. 응답성이 좋다라고 하죠. 유량 조절이 가능하고 큰 밸브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밸브의 조작력이 유치압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조작력이 커져야 된다. 이게 단점이 돼요. 다음으로 스풀 밸브. 스풀은 이제 머리 빈 모양의 살이 있다라는 뉘앙스예요. 빈 모양의 스풀이 축방향으로 미끄럼 운동하는 구조의 밸브다. 구조가 간단하고 고정밀도 제작이 용이하다는 게 특징이고, 밸브의 조작력이 작습니다. 포핏 밸브에서. 그래서 고압력용이나 자동 조작 밸브, 솔리니드 밸브죠. 이게 적합하다. 그러나 밸브의 이동량이 커서 응답이 떨어지는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미끄럼식 밸브. 평면형의 조작체가 회전 미끄럼 운동하는 구조의 밸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밸브는 수동 조작 밸브에서 많이 쓰여요. 타입은 이제 직선 이동식이 있고 회전식이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길고 섭동장이 큽니다. 마찰력이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공기 누설이 거의 없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밸브는 이제 메이커가 밸브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용상에서는 크게 중요치가 않은데 시험에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요소다, 그 얘기죠. 16번째, 공합 실린더에 관한 문제도 많이 출제되죠. 다음 중 단동 실린더의 복귀 방식이 아닌 것은? 단동 실린더는 한쪽 방향의 운동에만 동력을 사용하고 반대 방향의 운동에는 공합 동력이 아닌 다른 힘을 이용하는데 세 가지가 있죠. 내장된 스프링의 힘, 자중, 외력, 항목에 공기압 넣어버리면은 그거는 틀린 답이 된다는 얘기죠. 다음 공합 실린더의 표준 사용 속도는 50에서 750ml/s다. 또 단동 실린더의 사용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또는 동일 직경 실린더에 비해서 2배의 출력을 얻을 수 있는 실린더는 텐덤 실린더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긴 행정거리를 얻을 수 있는 실린더는 다단 튜브형 노드를 갖춘 텔레스코프형 실린더. 또 실린더 고정 방식에 관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가장 견고한 고정 방식은 플랜지형이죠. 또 행정 끝단에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실린더의 명칭은 이런 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 17번째, 제한된 각도 내에서 반복 회전 운동하는 액추에이터는 우리말로는 요동 모터, 영어로 노타리 액추에이터다. 반만 회전하기 때문에 도면기호는 반원으로 그린다. 구조는 배인식, 넥피니언식, 크랭크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 두 가지 타입을 많이 쓴다. 용도로는 이제 볼밸브 개폐 또는 반전장치, 인덱스 테이블 구동 등에 사용되는 그런 액추에이터다. 18번째는 공합 진공 이젝터가 진공을 발생시키는 원리는 무엇인가? 벤츄리 원리라고 그래요. 또 제 기억으로는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타 밸브에 관한 문제도 쏠쏠히 나옵니다.
한 방향의 흐름은 허용을 하고 반대 방향의 흐름은 차단하는 밸브의 명칭은 체크 밸브. 두 개의 입력과 한 개의 출력을 가진 밸브에서 두 입력 모두의 신호가 존재할 때만 출력이 온다는 밸브의 명칭은 엔드 밸브. 그렇죠? 실린더가 작동 중에 압력이 없을 때 실린더를 고정시키기에 적합한 밸브의 명칭은 파일럿 조작 체크 밸브. 두 개의 입력과 한 개의 출력 포트를 가진 밸브에서 한 개의 입력이나 두 입력 모두의 신호가 있을 때 출력이 온다는 밸브의 명칭은 고압 우선형 셔틀 밸브. 고압과 저압의 입력이 있을 때 고압 쪽에 출력이 나오는 밸브의 명칭은 그렇죠, 고압 우선형 셔틀 밸브 또는 오압 밸브. 이 부분도 요약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